여러분의 즐겁고 풍요로운 여가 활동을 위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슬기로운 여가 생활, 전 세계 각국의 특별한 도시로 떠나는 시간이죠. 라디오 세계 여행 박성경 작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주 이 시간 프랑스 곳곳 누려보고 있는데 오늘은 어디로 여행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알자스 로렌 지방의 작은 마을 콜마르로 가볼까 합니다. 네. 지난 2주간 같이 둘러봤던 스트라스부르 바로 옆에 있는 곳인데요. 독일과도 국경을 접하고 있어서 독일 분위기가 많이 나는 곳입니다. 동화 속에 나올 법한 정말 예쁜 마을이거든요. 나무 골조가 그대로 드러난 알록달록한 알자스 전통 가옥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콜마르는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배경지로도 유명하고요. 네. 자유의 여신상을 만든 조각가 바르톨디의 고향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 알자스의 유명한 사파가인 앙시가 태어난 곳이기도 한데요. 정말 다양한 이런 요소들이 여행자들의 마음을 끄는 곳이라서 콜마르 주민보다 여행자가 더 많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보다 여행자가 더 많다고요. 그 정도로 매력적인 곳이라는 건데 특히 동화 속 마을 같다고 하시니까 더 궁금한데요. 그렇죠. 네. 콜마르의 동화 같은 아름다움은 이곳 출신의 사파가 앙시의 작품들이 마을 전체를 꾸미고 있는 데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라 함께 하신다면 사진도 여러 번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여러 간판 그림들 표출이 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앙시의 작품인가요? 네네. 콜마르에서는 사진에서처럼 귀여운 소년, 소녀의 모습을 한 간판과 벽화 등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앙시라고 불리는 콜마르 출신의 사파가 장자크 왈츠의 작품을 가져와서 만든 건데요. 네. 앙시는 고향인 콜마르에 대한 애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전통 복장을 한 알자스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주로 그렸다고 합니다. 네. 그것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소년, 소녀의 모습으로 표현을 많이 했고요. 콜마르를 여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앙시의 일러스트 간판을 따라 걷게 되고 앙시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접시와 와인잔을 눈앞에 두고 밥을 먹게 됩니다. 상점마다 앙시의 사파가 그려진 엽서와 다양한 기념품을 팔고 있거든요. 이게 근데 보고는 안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꼭 사야죠. 네. 저는 앙시 특유의 귀여운 그림들이 가득한 테이블 매트 몇 장을 사들고 왔습니다. 지금도 테이블 매트는 잘 보관이 돼 있나요? 쓰지는 못하고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아까워서 쓰지를 못하겠네요. 네. 정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소비를 부르는 그런 그림인 것 같은데 콜마르에서는 이렇게 예쁜 간판들 또 앙증맞은 그림들만 쭉 이렇게 따라가도 즐거운 여행이 되겠어요. 네, 그렇게 해도 되는데 콜마르의 유명한 곳들을 헤매지 않고 보려면 앙시의 그림보다는 자유의 여신상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유의 여신상 드디어 나오는군요. 콜마르를 거닐다 보면 바닥에 박혀있는 삼각형 모형을 계속 보게 되는데요. 거기에 자유의 여신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이 바닥 모형이 콜마르의 여행지를 이어주고 있어서 자유의 여신상이 가리키는 방향만 따라 걸어도 콜마르에서 꼭 봐야 할 장소들을 두루 여행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을 만든 조각가 바르톨디가 이곳 출신이라서 그런 장치를 해둔 건데요. 바닥 표시를 따라 걷다 보면 바르톨디 박물관에도 역시 가게 됩니다. 네. 자유의 여신상은 1885년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프랑스에 선물한 것이잖아요. 이 바르톨디의 생가를 개조해서 문을 연 박물관 안에는 이 자유의 여신상 초기 스케치도 있고 바르톨디의 다양한 조각 작품들이 전시돼 있어 보기에 좋습니다. 그렇군요. 처음에 그 콜마르 소개를 하시면서 앙시, 바르톨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까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콜마르가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그 배경이 되는 곳이라고요.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보신 분들은 거기에 나오는 마을을 떠올려서 콜마르 풍경을 상상하시면 딱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콜마르 전체가 그 배경이 됐는데 그중에서도 메종 피스테르라는 건물은 하울이 첨탑 꼭대기를 밟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장면의 배경 건물로 사용된 곳입니다. 네.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 배경이 된 장소 역시 지금 사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진 속 건물을 보니까요. 이 영화 속의 그 장면들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네. 애니메이션의 인기 덕에 콜마르의 옛 건축물 중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집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1537년 모자를 판매하는 상인이 지은 건물로 채색 벽화가 아름다운 반목조 가옥인데요.
집주인이 모자 판매 상인이었다는 것도 네.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서 모자 만드는 일을 하던 여주인공 소피와 연결이 되죠. 네, 팔각형 첨탑으로 높게 솟은 초록 지붕과 2층과 3층 모서리에 막루처럼 돌출한 우아한 테라스가 인상적인 그런 건물입니다. 벽면에는 최후의 만찬 등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독일 황제의 모습 등이 프레스코화로 그려져 있어서 또 독특했고요. 네. 집이 정말 구석구석까지 예쁘게 장식돼 있었고 정감이 가는 아름다운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 눈에는 애니메이션 속 그림이나 사진 아까 보셨지만 네, 담긴 모습보다 실제로 본 모습이 훨씬 예쁜 곳이 이곳이었습니다. 네. 현재 이 집은 1층이 와인숍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1층은 들어가 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 사진 속에 초록색 이 지붕이 정말 그렇죠. 독특하네요. 네네. 네. 그리고 지난번에 스트라스부르를 소개를 하면서 알자스 지방이 와인으로 또 유명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콜마르 역시 와인으로 유명하겠죠? 기억력이 좋으십니다. 이런 건 기억 잘합니다. 네. 네. 콜마르도 와인으로 물론 유명한데요. 네. 지난번에 알자스 지방이 세계 최고로 손꼽히는 리즐링 와인의 산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알자스 와인 가도 포도주의 길은 유명하거든요. 특히 알자스 지방의 포도주 생산 마을과 도시들을 잇는 170km에 이르는 길을 알자스 와인 가도라고 부르는데 이 길을 따라 여행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서 알자스 포도주를 시험하거나 구매할 수도 있고요. 네. 포도밭 와인 이제 지하 저장고도 볼 수 있고 중세 역사 유적지도 두루 둘러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름다운 시골 풍경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어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고 합니다. 이 가도 와인 가도의 출발점이 이 콜마르거든요. 시작점이요. 여기서 출발을 네네. 하는군요. 이 지역 와인들은 갸름하고 목이 긴 녹색병 모양이라서 네. 금방 알아볼 수가 있는데 저는 와인 가도는 따라가 보지 못했고 외종 피스테르에서 와인 한 병 사는 걸로 만족을 했습니다. 구입은 하셨네요. 네네. 다행입니다. 네. 맛도 봤고요. 맛은 어떻던가요? 아, 좋죠. 물론. 그래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이 마을 전체가 포도와 와인을 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곳이네요. 네네. 네. 콜마르는 무역 도시인 동시에 항구 도시로 16세기가 전성기였다고 하거든요. 네. 포도 산지로 유명한 알자스 와인을 유통하기 위해서 중세시대 상인들이 콜마르로 대거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상인들이 포도와 와인을 배에 싣고 지금의 뿌띠 베니스, 즉 작은 베니스라고 불리는 운하 지역의 수로를 왕래했다고 합니다. 네. 뿌띠 베니스 또 어떤 모습인지 사진으로 또 봐야죠. 이름만큼 정말 작은 아기자기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네요. 네, 그렇죠. 네. 사진을 찍은 이곳이 콜마르에서 사진이 제일 예쁘게 나오는 포토 스팟으로 꼽히는 장소입니다. 네. 과거에 상인들이 포도와 와인을 나르던 운하를 지금 작은 나룻배를 탄 여행자들이 한가롭게 마을을 이제 오가고 있는데 이거 나룻배를 타고 여행을 해도 여긴 좋을 것 같고요. 네. 동일과 맞닿은 곳에 위치한 콜마르에는 라인강의 두 지류인 일강과 로슈강이 흐릅니다. 두 강을 잇는 운하를 따라서 아름다운 노점 카페와 집들이 펼쳐져 있는데 바로 이곳을 사람들은 작은 베니스, 뿌띠 베니스라고 부르거든요. 네. 16세기 알자스 지방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이 특징이고 무엇보다 베니스와는 제 느낌에는 베니스와는 다른 매력과 아름다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베니스 사람도 콜마르 사람도 뿌띠 베니스라는 말을 싫어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왜 그 이름이 붙여졌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뭐 네. 그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다라는 그렇죠. 의미를 네. 담고 있겠죠. 콜마르의 또 다른 매력을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어디로 이동을 하면 좋을까요? 이번엔 성당, 네. 도미니갱 성당으로 가볼까 합니다. 네. 네, 알자스 지방 보주 산맥에서 나오는 붉은 사암으로 지어져서 건물 전체가 붉은 빛깔을 띠거든요. 지붕의 푸른 타일이 독특한 아름다움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건물입니다. 네. 1283년 건축을 시작한 이후에 파손될 때마다 원형을 복원하지 않고 당시 쓰이던 건축 양식으로 재건해서 고딕 양식, 르네상스 양식, 바로크 양식이 마구 뒤섞여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 여행자들은 이곳을 건물을 보기 위해서 찾는 게 아니라 그림 한 점을 보기 위해서 찾습니다. 네. 건물이 아니라 그림을 보기 위해서 그 그림 지금 또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성당 배경과 이렇게 좀 어우러진 성모
성모의 모습이 정말 우아하게 네, 느껴지네요. 정말 그렇게 볼 때도 느껴지더라고요. 네. 마르틴 숀가우의 장미정원의 성모라는 1473년 작품인데요. 그래요. 붉은 옷을 입고 망토를 두른 성모의 모습이 우아하면서도 세밀하게 표현돼 있어서 네. 성당 안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그림 속으로 쭉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성모가 금빛 배경의 평면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도 네. 숀가우의 능숙하고 신중한 원근법이 그림의 깊이감을 불어넣고 있어서 많은 찬사를 받고 있는 그림입니다. 숀가우어는 콜마르 출신 화가이자 치밀하고 섬세한 동판화의 대가로 손꼽히거든요. 미켈란젤로와 디러에 영향을 준 화가인데 판화가로 사실 명성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장미정원의 성모는 판화가 아닌 회화 작품이라서 눈길을 더 끌었습니다. 앞서 사진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성당 중앙에 왜 재단이 아닌 그림이 전시돼 있나 하셨을 그러게요. 거예요. 네. 이 성당은 원래 도미니크 수도의 수도원 단지에 들어선 부속 성당으로 지금은 성당이 아닌 박물관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수도원 단지는 도서관으로 탈바꿈을 했다고 하고요. 박물관으로 바뀐 성당 건물 안에는 이 숀가우의 그림 외에도 메로빙거 왕조와 카롤린거 왕조의 필사본을 비롯해서 중세 유물이 많이 전시돼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같이 찾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이 콜마르 곳곳은 정말 너무나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곳곳에 한 번 더. 다 가보고 싶어요. 여기서 끝이 네네. 아니었군요. 네, 다음 주에 한번 이어지는 더 네, 여행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들을게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성경 작가였습니다.